자, 오늘 두 번째 꼭지입니다. 민주당이 4.57 보궐선거를 앞두고 우리 민주당이 반드시 꼭 챙겨야 될 것들, 무엇을 챙겨야 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는 전국적인 지방선거는 아닙니다. 그죠? 보궐선거잖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대한 보궐선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상이나 다른 없을 만큼 또 관심도 높고 또 중요하기도 하죠. 지금 여론조사의 내용들을 보면 조금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론조사의 내용들이 혹시 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참 여론조사 믿을만 하지 못한 것에 정말 끝판왕이 2010년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의 함정, 여론조사의 맹점, 여론조사가 얼마나 악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지의 사례를 우리가 지난 시간, 과거에 있었던 케이스를 분석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 투개표 감시요원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래서 자, 2010년 통한의 2010년 한번 분석해 볼게요. 오세훈 한명숙입니다. 오세훈 한명숙 새벽 4시 강남 3구 몰표로 역전합니다. 오세훈이. 이게 정말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게 새벽 4시에 네? 강남 3구에서 몰표가 나옵니다. 이날 개표하는 날 강남 3구는요 밤 10시가 되도록 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10시, 11시가 되어서야 개표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자, 더 중요한 거는 새벽 1시쯤 되어서부터 강남 3구의 민주당 감시 요원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졌어요. 이날 2010년, 2014년에도 그렇고 서울은 민주당이 싹쓸입니다. 압승입니다. 자, 이런 구도에서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지금은 뭡니까? 국민의 진당. 예. 그 당들이 이런 구도 속에서 서울시장을 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물론 구청장을 뽑는 선거는 아니기 때문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2010년, 2014년도처럼 이렇게 25개 가운데 거의 20석, 21석 가까이를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구도에서는 자, 구청장은 민주당을 찍는데 서울시장은 자유한국당을 찍는다? 논리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그 반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계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통계학자들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2010년도에 이것이 뒤집어졌느냐? 자, 2010년도의 기사를 한번 볼까요? 2010년 6월 3일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벽 12시를 넘었을 때의 아시아경제의 기사입니다. 실버김님, 예, 실버스타김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천안함과 세월호의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이번 주도 그렇지만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다음 주는 또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7일 보궐선거가 지나고 나면은 4월 16일이 세월호 7주기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실버스타김님 조금 기다려주시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방송에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6월 3일 1시 53분 아시아경제 기사에 제일 윗부분은 관심을 모은 서울시장 후보 선거에서는
한명숙 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가 각 축을 벌이고 있다. 한 후보는 47.5%를 득표해 1위를 고수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12시가 넘어서 새벽 1시 53분 발 기사로 한명숙 후보가 1위를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시 전에 서울시청의 부근에 있었던 한명숙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캠프에서는 이번 선거는 무조건 이겼어. 압승이야. 민주당 압승이야. 그래서 서울시장의 부시장을 누구를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고 있었다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12시가 넘어서 이해찬 전 총리님께서 선대본부장이셨는데 강남 3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이제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모가 강남 3구에 전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강남 3구에 전화를 받는 그 감시 개표 감시원이 없었던 거예요. 12시인지 1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민주당의 검표 요원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제가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님 구원 회장님과 함께 한명숙 총리님 1호차 방문을 했습니다. 캠프에. 그때 그 사실을 알았어요. 한 총리님이 한숨 부으시고 눈물을 보이시면서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고. 강남 3구에 민주당 검표원이 딱 사라져버린 게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습니까? 민주당을 왕 들쑤셨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그냥 며칠 동안 계속 전화를 해서 누가 민주당의 감시요원이 검표요원이 강남 3구에 누가 갔었느냐고. 예. 명단을 알 수가 없어요. 조직 관리하는 체계도 없고 어떤 사람이 개표요원으로 가 있는지도 모르고 감시요원으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걸 주는 사람도 알면서도 안 줬는지 모르겠지만 책임 소재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첫째는 그 당시에는 구청장 선거와 함께 병행됐기 때문에 구청장의 캠프 내에 있던 사람이 갔다면 당연히 강남 3구에서는 구청장 선거가 힘들죠. 강남 3구에서 민주당 구청장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일찌감치 포기하고 가버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장 선거가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를 위해서 민주당 검표원은 거기서 계속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떴다는 거는 직무를 유기하는 거잖아요. 몰랐거나. 한편으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어떠한 압박이나 아니면은 회유나 그러한 것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강남 3구에 동시에 민주당 감시원들이 사라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강남 3구에서 개표를 늦게 시작한 이유는 또 뭐냐 이 말이에요. 사실 선거 제도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만약에 우리가 투표 한 곳에서 개표를 하는 그러한 선거법을 개정을 한다면 밤 12시 넘어서 개표할 일이 사실 없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대통령 선거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대통령 선거.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가 제일 쉽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만 출마하니까요. 지방선거는 또 시장, 구청장 선거도 전국적으로 하고 또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 후보가 많기 때문에 좀 복잡한 편이지만 대통령 선거는 여당, 야당, 그죠? 그 후보만 딱 출마하지 않습니까? 자, 대통령 선거를 예를 들어서 투표하는 사람이 유권자가 대한민국은 4천만 명입니다. 4천만 명. 4천만 명이 투표를 하는데 그 유권자인데 유권자 가운데 투표하는 사람이 투표인 수가 75% 정도가 거의 맥시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여태까지 투표율이 높았을 때가 대략 한 75% 정도 됩니다. 그러면 3천만 명이 투표를 해요.
3천만 명이 투표를 하는데 투표하는 장소가 뭐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전국에 13,500개 정도 됩니다. 13,500군데에서 3천만 명이 투표를 하면 나눠보세요. 3천만 나누기 13,500 해봅시오. 그러면 대략 한 2222 이렇게 나옵니다. 한 투표구마다 2200명. 그럼 좀 맥시멈 잡아서 한 3000명 잡아주죠, 뭐. 도서지방이나 섬이나 이런 데는 좀 작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시골이나 지역 지방 같은 데는 좀 인원수가 작을 거고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 많다고 해도 한 3000표라고 쳐보자 말이죠. 3000표. 한 투표구에서 3000명이 투표를 하면 그 검표하는 게 뭐가 그렇지? 저녁 6시 땡 하고 마쳤단 말이죠. 그 투표함을 어딘가 이동하고 가지고 가고 그럴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한번 열어보자는 얘기죠. 투표함도 아크릴로 되어 있어서 투명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엎어버리면 여당에서 5사람 나오고 야당에서 5사람이 나와서 10명의 개표 요원이 테이블에 마주 앉는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자, 10명이 테이블에 앉았어요. 서로 마주보고. 가운데 3,000표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무작위로 이렇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정리를 해요. 그러면 우리 여당 쪽 5사람이 쭉 집계하면 대략 한 1,500표. 그죠? 1,500표. 야당 쪽도 대략 한 1,500표를 정리를 하겠죠. 3,000표로 기준하면 1인당 몇 표입니까? 1인당 300표예요. 1인당 300표. 한 사람당 300장을 분류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만원짜리와 5만원짜리 300장을 분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불과 300장을 이렇게 분류하는 거는 몇 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당 쪽에서 이렇게 5사람이 이렇게 해서 분류한 것을 보니 A 후보는 몇 표고 B 후보는 몇 표고 C는 몇 표, D는 몇 표더라 라는 거를 정리해서 전체를 야당 쪽에 있는 검표위원들한테 넘겨주고 야당 쪽에서 검표한 내용들을 다시 받아서 그거를 확인하는까지 작업을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1시간 걸리겠습니까? 2시간 걸리겠습니까? 3시간 걸리겠습니까? 길어야 1~2시간이면 집계까지 끝납니다. 자, 그러면 주민들은 둘러싸서 뒤에서 보고 카메라로 핸드폰으로 찍고 위에서는 CCTV가 아래를 찍고 있고 그러한 내용이 전국을 통해서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이 생중계가 되고 어느 지역이든 바로 들어가서 지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유튜브 방송도 나가고 그 다음에는 정리가 끝나면 우리 예를 들면 1325 투표구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라는 거를 핸드폰에다가 입력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돈도 송금하고 하는데 투표 결과를 핸드폰으로 발송하는 게 뭐 어렵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다 검증하기 때문에 이것이 중앙으로 쫙 모이게 되면 집계하는데 자동으로 집계되고 그냥 그대로 스프레드 시트로 나오지 않습니까? 전국이 1~2시간이면은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집계가 바로 나옵니다. 이걸 박스를 옮기고 어딘가 가져가서 그거를 정리하고 하는 동안 박스를 이동하는 동안에 정동영 후보 강남에서 출마했다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55개 박스가 이동하는데 55개 박스 중에 28개가 열리고 찢기고 봉인이 뜯어지고 심지어 도장이 없고 투표함에 도장이 없이 도착한 것은 박스가 통째로 교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투표함은 봉인하기 전에 여야 검표위원이 도장을 다 찍지 않으면 봉인 자체가 안 됩니다. 이동 자체가 안 되고요. 그 도장을 찍어줘야 하루 일당을 받고 나가서 저녁 식사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 검표위원들이 그거를 빠뜨리겠습니까? 아니죠. 그럼 체육관에 도착했는데 박스에 도장이 없다? 그거는 아예 중간에 오는 동안에 박스가 교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강남에 그 당시에 정동영 국회의원 출마를 했을 때
55개의 박스면은 55개 투표구에서 55명의 검표 요원들의 야당 요원 가운데 그 박스를 따라서 체육관까지 따라간 사람이 몇 명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분인, 한 명. 왜냐면 55군데 모든 곳에서 검표요원이 그 박스를 따라서 봉고차에 타려고 하니 선관위 직원과 경찰이 그럽니다. 아유 뭐 우리가 잘 갔다가 옮길 테니 타지 마세요. 그렇게 제지를 해서 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 하냐고 이 표를 내가 지켜야지 하고 따라간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55개 투표구 가운데 한 명. 그래서 55개 중에 54개가 이동하는 동안에 열리고 찢기고 뜯기고 열쇠 사라지고 아예 봉인 자체가 없어지고 도장이 없어진 박스가 28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끝나고 정동영 후보가 그 박스에 대해서 보존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나와서 28개 박스에 전부 보존 딱지를 다 붙였습니다. 결과는 없던 거로 되어버렸어요. 민주당에서 더 이상 그거를 밝혀낸 걸 포기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한명숙 총리님 그 대표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저는 누가 과연 강남 3구에 누가 검표 요원으로 나갔는지를 추적하다가 결국은 아무 데이터도 얻지 못하고 끝나버리고 지쳐버렸지만 이 선거제도는요. 선거가 지나간 다음 날이 되면은 검증할 방법이 없는 선거제도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투표하는 날, 자 이번 4월 7일 날 투표하시면서 물론 검표요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투표하면서 반드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손바닥 안에 투표용지를 10개를 꼽을 쳐서 확 집어넣는 것이 가능한지 한번 자신이 투표를 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이 투표용지를 똑같은 투표용지를 내 손에 쥐어줬을 때 10장을 기표하는 곳에서 10개를 딱딱딱딱 찍어서 싹 한꺼번에 왕창 접은 채로 손바닥 밑에 깔아놓고 가서 투표하며 확 집어넣는 것이 가능할까? 한번 염두에 두고 한번 투표를 해보십시오. 현재의 대한민국 선거제도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러니 개표할 때마다 여러 장이 겹쳐진 표들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고 또 하나는 TV로 텔레비전상으로 공개되는 지역의 몇 표 나오는 최종 합계가 투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공식적으로 선관위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없어요.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가 없으면 그 투표용지 처음에 들어갈 때 이렇게 찢을 때는 일련 번호가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삼각표로 찍는 쪽에 나오는 거는 일련 번호가 4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각표를 찍고 나면 일련 번호가 없습니다. 그 일련 번호가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그 동일한 종이 쪽지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비밀투표를 어쩌고저쩌고 그게 선관위의 논리입니다. 거기에 일련 번호가 있으면 누가 누구한테 표를 찍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비밀투표가 저해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나는 1, 2, 3, 4, 5번의 용지를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내 표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소송을 했을 경우는 재판부에서 가지고 오라 그래서 검표를 해서 확인을 하는 절차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일련 번호입니다. 근데 일련 번호를 없애버리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검증이 불가능한 문제를 떠나서 일련 번호가 없기 때문에 5장, 10장을 손바닥 밑에 붙여서 박스에 집어넣는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손이 박스 안에 툭 들어가서 툭 떨어뜨리면 그거 뭐 누가 가서 당신 손에 5장 있는 것 같은데?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박스에 집어넣고 난 다음에 이야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뜯어서 확인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허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네, 김학님. 그렇네요. 그동안 왜 이렇게 안 했나요? 이거 2010년부터 제가 계속 떠드는 거예요. 부정선거가 언제나 존재하도록, 마음만 먹으면 존재하도록 방치된 제도가 현재의 선거제도입니다. 미치는 거죠. 그러면,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러면은 그 당시에 부정선거 제도가 어땠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될 때도 부정선거가 있었나? 박빙의 상황이 아닐 때는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부정을 저지르는 주체들도 박빙의 상황이 아닌 경우에서는 두렵기도 하고 너무나 노출이 되기 때문에 왜? 지난번에 박근혜 라인에서 문재인 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2012년에는 박빙이었지 않습니까? 박빙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표가 박근혜 라인에서 막 이렇게 나오는 거를 우리가 건표요원들이 지적을 하고 잡았을 때 선관위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날씨가 추워서 3 내지 4%의 혼표가 존재한다는 논리로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거를 빤히 보면서도 박근혜 표에서 문재인 표가 나오는 거를 기사로도 확인하고 눈으로 봤으면서 아니 만원짜리 10장 찾는데 5만원짜리가 실수로 한 장씩 나오는 수가 있냐고요. 100만원에 만원짜리 100장을 출력하는데 실수로 5만원짜리가 서너 장이 끼어서 나온 적이 있냔 말이죠. 본인이 5만원 만원짜리를 섞어서 출력하지 않았는데 만원짜리 100장을 출력을 하게끔 ATM 기계에서 입력을 했는데 그 안에 5만원짜리가 실수로 나오는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나오면 대한민국 경제가 대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투표, 개표에 쓰이는 선거 개표에 쓰이는 전자개표기가 우리나라에서 ATM 기기를 제일 많이 만들고 세계적으로 수출도 많이 하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언제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런 프로그램 짜라면 저도 짭니다. 저도 프로그램 10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선거 제도가 지금도 고스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라는 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이에요. 헌법기관. 네.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수구들과 함께, 예. 예. 그래서 5%, 제가 생각하는 5% 정도의 박빙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걸 벗어나는 경우, 지난번에 박근혜 물러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선거처럼 압도적인 차이가 날 경우는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박빙인 상황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만 해도요, 전국적으로 부정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255군데에서 곳곳마다 개표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나와버린 곳이 전국에 255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또 이게 무슨 소리야. 2012년 국회의원 뽑을 때 우리가 그러면 부정을 겪었습니다. 255군데에서 제가 살고 있는 이 김해도 그랬습니다. 개표가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개표 결과가 방송으로 나갔다니까요. 집에서 TV 보는 사람하고 현장에서 개표하는 사람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에서 야 지금 우리가 얼마인데 비교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투개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1대1로 맞춰서 비교해서 찾아낸 결과입니다. 현장에서는 개표도 끝나기 전에 방송으로 나가버린 게 2012년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자, 지금도 그 선거제도가 그대로 있고요. 이거 개정되지도 않은 채로 내년 대선을 치러야 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논의를 시작을 해서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논의를 시작을 해서 내년 대선 전에 선거제도가 바뀔 것이다.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부분적으로 한번 이슈화 시켜 보겠습니다. 선거제도, 나쁜 제도는 바꿔야 되니까요. 1년 번호도 있어야 되고, 가능하면 투표한 곳에서 바로 개표하자. 내년 대선만큼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나갔는데, 이거 뭐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에서도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우리가 결론을 얻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이번 4, 5, 7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이런 투개표 감시요원에 대해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실명화해야 됩니다. 민주당 홈페이지에 어느 지역의 개표, 어느 구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어느 구에 감시원은 누구누구라고 아예 실명으로 박아버리세요. 그래야지 책임감 있게 하지요. 그리고 전자개표기 출력에 나오는 것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미분류표. 춘천만 하더라도요. 그죠? 지역민 2600명이 투표를 했는데 절반 가까운 49% 1300표가 미분류표로 다 뒤쪽으로 빠져나와서 선관위가 손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전자개표기로 분류한 것은 6대4, 보수 60%, 민주진보 40%, 6대4. 여론조사하고 비슷하게 나오죠. 그런데 미분류표로 빠져나간 것의 비율은 8대2. 일단 한번 고무줄로 묶으면 다시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게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 제도가 하나도 개정되지 않고 지금 그대로 있다는 거죠. 예. 불가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반드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2010년도에 집에 있다가 졸지에 서울시장 당선됐다고 불려나가지고 화환을 받았던 오세훈, 이번에 그 꼴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보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50대 30, 48대 31, 52대 34, 오세훈과 한명숙의 여론후보, 여론조사의 이 결과가 이렇게 계속 지속됐습니다. 50대 32. 네? 결과는 2만 표 차이로 0. 몇 프로 차이로 끝났는데, 불과. 네. 그랬는데, 여론조사는 이렇게, 심지어 한겨레까지도 52대 34로 여론조사를 발표를 합니다. 그럼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죠? 네. 자, 그리고